오늘의 주제는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 아부 신벨이라고 그런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출애굽의 당시에 사용하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했겠죠. 그런데 말은 할 수 있어도 글자로 적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모세란 인물이 있고 이게 약 한 1500년도 BC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천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어로 출애굽기를 적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최초의 출애굽기는 히브리 언어로 적혀져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 나중에 이게 그리스 헬러어로 됐다가 이게 라틴어로 됐다가 이게 다시 이제 히브리어로 간 건데 그 이전에 히브리어는 기원전 1000년이니까 모세가 썼다고 할 때는 이제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그 역사라고 그러는 것이 뭐 BC 몇 년, AD 몇 년으로 적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적어졌어요. 그런데 뭐 한국의 역사 같다 그러면은 뭐 조선의 실록에 있으면은 뭐 세종 몇 년에 뭐 세조 몇 년에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것을 따져가지고 BC 몇 년이다라고 이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도 이제 그렇게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몇 년도에 일어났는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그 구약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부서졌다. 부서진 것이 이제 뭐 아시리아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와서 이제 부서졌다. 그러면 이제 아시리아나 그다음에 바벨론은 역사에 확실히 나타난 거니까 아시리아가 이렇게 공격한 그 연도를 추적해서 보면은 언제쯤 이게 그 성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대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962년 이때에 성전 건축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출애굽이 일어났는데 성전 건축하고 이것이 보니까 480년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냥 이걸 960으로 그냥 치면은 960 이렇게 더하면은 약 1440년도에 출애굽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출애굽기 1장 11절로 갑니다. 그러면은 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송 비돔과 람셋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비돔과 람셋을 지었는데 이 비돔 그 고고학적으로 따지니까 이 비돔이라고 그런 도시는 BC 600년 이때에 지어진 곳으로 나오고 이 비돔이라고 그러는 이름은 애굽의 신들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람셋은 이게 역사적으로 애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근데 과거에 옛날에는 이제 나일강에 이제 많이 홍수가 졌잖아요. 막 흙탕물 그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오면 이제 나일강 주변이 이제 검게 변하니까 그 나일강 주변들은 검은 땅이라고 이제 그랬고요. 그 옆으로 가면 사막인데 거기는 붉은 땅이라고 그랬고요. 그냥 그것이 옛날 사람들이 그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있는데 이제 옐로스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이 뭐냐면 인디안들이 그 동네에 들어가면 돌이 노래 그래가지고선 옐로스톤이 됐다는 곳입니다. 또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가면 카나다에 옐로우 나이프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인디안들이 사용하던 칼을 발견했는데 이제 동색처럼 생겼고 옐로우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이름이 옐로우 나이프가 됐어요. 근데 이 람셋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게 애굽에서 내려오던 왕조들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그 람셋이 있었다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쭉 정통적으로 이제 그 왕위를 갖다 계승해 오다가 그 쿠탕카멘이라고 이렇게 황금 가면을 남겨놓고 이제 죽었던 이제 파라오예요. 이 파라오는 9살에 이제 왕위에 올랐다가 19살에 죽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왕손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다가 이 파라오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통 파라오 출신이 아닌 이제 평민 일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고위 귀족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 왕이 된 이 사람이 이름이 아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란 그 왕이 돼갖고 다시 이제 자손이 없어갖고
헤브라고 그러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 장군이 또 아들이 없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우는데 그 사람이 이제 람세스 1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티 1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없어갖고 람세스 2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국구송이라고 그러는 이름이 붙었는데 지금 이게 라암세세요. 근데 이게 그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람세스가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람세스의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1279에서 1213년도까지 이제 그 왕으로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뭐 90살까지 살았다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이 사람이 1279, 뭐 1213이니까 뭐 80, 90이 해서 1240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람세스가 살았는데 그러면은 모세가 살았을 때 출애굽을 했을 때가 1440년도인데 람세스가 1240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람세스라고 그러는 사람은 이 연도상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사망하고 나서 최소한도 200년 후의 사람인데 모세가 람세스 2세를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를 썼다는 것이 이런 것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람세스에 대한 그 업적을 우리가 조금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람세스 2세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에집트고 여기가 이제 수에즈 운하고 저기 시나이 반도고 요쪽이 이제 현재 이스라엘 땅 레바논 시리아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요곳에 람세스 2세가 등장하자마자 그 당시에 해적으로 아마 있었던 바다민족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서 자꾸 뭐 습격들을 하니까 이 지중해 가까이 비돔과 람셋이라고 그러는 곳에 주둔해 가지고 이 바다민족이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냅니다. 꼭 그 조선에서 외적이 들어오니까 쫓아내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쪽에 국고성이 뭐 람셋이 있었다. 그러면 이 람셋하고 모세하고는 연도가 안 맞고 우선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을 평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것이 이제 그 과거의 그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이 빨갛게 된 이곳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근데 히타이트 족속은 철을 처음으로 발견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성경에는 뭐 해적족 그러니까 뭐 조그만 마을 정도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사실은 히타이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람세스가 있었던 이 애굽하고 히타이트 여기하고
둘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 여기서는 막 그 내려오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이제 위로 치고 올라오려고 그러고 그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요곳이 카데시라고 그러는 곳입니다. 이 카데시 전투가 아주 중요한 전투였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아마도 히타이트의 병력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 같지만은 히타이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애굽 사람들과 더 싸워서 이득이 될 것은 별로 없고 여기서 협정을 맺자고 해갖고 카데시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히타이트에서 공주를 그 애굽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평화 협정이 터키에서도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사본이 현재 미국에 있는 유럽의 유엔의 빌딩에 가면은 그 사본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건 증명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애굽에 있었던 애굽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 그래서 여기로 갔어.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가 다 그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건넜다고 출애굽한 것은 아니라 그냥 똑같은 그냥 이사 간 것이지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은 이러한 이제 큰 아부 신벨이라고 이제 이러한 석상을 만들었는데 대단합니다. 애굽이 여기 나일강이 있으면은 이제 카이로가 여기 있고 아마 국고성이나 비돔은 아마 여기 있었겠죠. 여기 가운데 가면 룩소라고 있고 이쪽이가 아부 신베래요. 근데 이것을 건설한 목적이 밑에 이제 수단 뭐 그런 나라가 현재 있는데 밑에 나라에서 자꾸 이렇게 침략해 오니까 이 건물을 갖다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감히 넘볼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침략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뭐 23m가량 되는 거대한 석장들을 이제 4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람세스는 실존 인물이고 역사상으로 증명이 되는데 계산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모세와 람세스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제 불일치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완전한 것이지만 이것이 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미스테이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이제 뭐 지금 이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밝혀졌으니까 그러면은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성경 모두에서 어디까지가 오류고 어디까지가 진실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 말이 진짜고 네 말은 틀렸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불일치하기 때문에 생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그런 것이 200년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시대가 안 맞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맞는 것이냐? 우리는 의심할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 못해요? 그러면은 그냥 틀렸다라고 미스테이크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미스테이크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거나 모세와 람세스 2세의 차이가 난다든가 그 다음에 카데시 같은 전투는 그 아부신벨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카르나크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카데시 전투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10개 재앙은 전혀 애굽의 기록에 없습니다. 모세란 이름도 없고 요셉이란 이름도 없고 그러면은 카데시 전투에 나갔던 병력이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그러면은 60만 명의 이스라엘 장정이 지금 출애굽을 했고 모든 가족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200만 명이 나갔는데 2만 명, 2만 5천 명이 문제가 아니라 2만 명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BC 1000년 이후에 바벨론 유수 이후에 쓰여진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바벨론 그 유수가 BC 600년 정도에 일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실과 1500년도에 쓰여졌다 하는 것은 약 한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제가 애굽에 가서 본 사실들을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